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 깊어.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이 한 분이 변비가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비. 여러분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변비. 이 하나가 모든 질병의 기초가 됩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혈액순환 장애적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뇌에 혈액순환 장애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맥류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변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위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눈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비 자체가 만드는 게 많아요. 변비가 생기면 변비로부터 합병증이 많이 만들어지지만 변비가 생기게 된 그 원인 자체가 그 병을 다 만들기 때문입니다. 변비. 변비는 보통 알고 있기는 섬유질을 작게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부 맞습니다. 예, 변비. 섬유질이 작아서 그렇다. 근데 요거는 한 점수로 한다면 한 15점 내지 20점, 80점은 틀렸습니다. 예, 여기서 좀 강화한다면 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생차가 붙어야 돼요. 생섬유질이 적어서 그렇지 섬유질이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아 먹어도 섬유질을 먹어요? 삶아 먹은 섬유질을 먹으면 반드시 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생섬유질을 먹으면 변비가 잘 안 생겨요. 요거하고 같은 현상인데 변비가 생기는 원인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삶은 식생활. 이기나 섬유질 편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있어요, 없어요? 비타민 다 죽고 삶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밥 속에 비타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효소는요?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미네랄은요? 미네랄 있어요, 없어요? 미네랄은 100% 거의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요거는 질량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미네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미네랄은 있고 다른 게 없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미네랄은 원래는 활성 미네랄이었는데 요게 불활성으로 바뀝니다. 불활성이란 말은
헉이에요, 헉. 이게 불활성이에요. 헉이 불활성이에요. 사람은 흙을 먹으면 되나 안 되나요? 예? 미네랄이 부족할 때 밖에 가서 흙을 하나 콩 가져와서 나노 입자로 갈아가지고 먹으면 예, 철분, 철 결핍성 빈혈에 빨간 흙 갈아 마시면 다 해결돼요? 오, 칼슘 부족일 때 하얀 흙이 전부 다 석회 아니에요. 그죠? 그거 갈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성질로 바뀌었고, 요거는 들어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일 해요? 혈관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게 간 기능을 나쁘게 하죠. 왜 간 기능을 나쁘게 해요? 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지 공간을 전부 다 돌로 채우면, 흙으로 가득 채우면 간이 일해요, 못해요? 못해요. 간 기능이 떨어지죠. 예, 간 기능이 떨어지면 첫째, 소화불량돼요. 그렇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2만 5천여) 효소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소화불량이 되면 가스가 생기고, 가스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방귀가 하루에 2분 이상 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2분도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1분도 안 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스와 함께 생기는 게 독소예요, 독소. 염기성 독소. 독소는 들어가서 간세포도 파괴하고, 독소는 들어가서 적혈구도 파괴하고, 혈소판도 파괴하고, 그래서 이 독소는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혈전은 이게 혈전입니다. 이게 혈전. 예. 피가 들어붙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울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울혈은 답답 울자 써가지고 피가 답답하게 들어붙었다. 그 울혈이에요. 예. 울혈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 피떡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혈전은 얘기했고 또 다른 거예요. 오혈. 예, 오혈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은 피. 이게 이름이 많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죽은 피예요, 사람 피예요? 예? 죽은 피는 없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독소에 의해서 엉겨 붙어가지고 붙어 있을 뿐이지, 이거 떨어지기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붙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혈관 속에 요 피는요, 요 한 개가 3분의 1이 찌그러져 가면 빠져나가요. 선체로 못 빠져나가요. 혈관이 가늘어서. 예. 근데 이게 빠져나갈까요? 못 빠져나갈까요? 딱 걸리겠죠? 이게 혈액순환 장애를 만든다, 이 말이죠. 예. 이 혈액순환 장애, 요 혈액순환 장애가 어디에 일어났느냐 하면
대장 속의 혈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장, 대장, 혈관 속에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혈관이 막히고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고 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면 대장, 소장, 근육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운동이 잘 안 돼요. 예. 대장이 1.5m 상행결장으로 올라갔다가 횡행결장으로 옆으로 갔다가 하행결장으로 내려왔다가 S결장으로 돌아서 직장으로 내려오는데 그 길이가 1.5m 내려오는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내려오고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내려와요. 예. 그러면 또 그 나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시간만 되면 수분을 빨아냅니다. 1시간 만에 나오는 사람은 아직 변에 수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건 정상적인 변. 이틀이나 3일 만에 나오는 사람은 수분을 많이 빨아냈어요. 계속 빨아내니까, 그죠? 그럼 변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변비라고 한다. 변비가 생긴 이유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이것을 거꾸로 돌아오면요. 전부 여기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나는 지금 80년 되도록 계속 삶아 먹었는데 변비는커녕 내 변이 너무 묽어서 탈이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은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이런 분은 소화가 안 돼서요. 피 속에 독소가 많아가지고 이걸 흡수하면 간에 큰 무리가 오기 때문에 흡수 못하도록 물 흡수하는 문을 막아가지고 물이 가능한 흡수를 안 하도록 나갑니다. 그래서 변이 묽어요. 이거 소화불량입니다. 예, 요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변비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예, 설사약을 먹으면 약 먹을 동안에 설사는 잘 나와서 우선 해결됐는데 그거 끝나면 또 변비예요. 왜냐하면 설사약은 이걸 해결하지는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요. 예, 만약에 이런 분이 당근 시금치즙 예, 이 즙을 하루에 5컵씩 5일간을 마신다면 5일 후에 제게 전화해 보세요. 변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먹고 변비가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변비의 특효약이 이거예요? 특효약이 이거예요? 요 속에 섬유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섬유질 하나도 없어. 다 걸러냈어요. 섬유질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변비가 해결될까요? 제가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나면요. 평생 절대로 변비 걸릴 일은 없습니다. 예. 당근, 시금치 10대 6 즙을 하루에 5컵씩 5일간 먹었더니 변비가 5일 되기 전에 벌써 사라졌어요. 변비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먹으면 변비약이라더라. 변비 좋다더라. 이러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변비가 해결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시금치에는 뭐가 있나요? 칼슘하고 또 뭐가 있나요? 수산. 요겁니다. 여기에 있는 수산. 요걸 다른 이름으로 하면
유기산이라고 합니다. 수산이라고 이름을 옥살산이라고도 하죠. 예, 유기산이에요. 예, 이 유기산이 장벽을 자극합니다. 장벽을 자극하면 자극 때문에 운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보드라운 밀가루 음식 먹으면 변비가 생기고, 보드라운 밀가루 음식 먹으면 매끌매끌해서 자극해요, 안 해요? 자극 안 해요. 예. 이걸 먹으면 수산이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장 운동이 빨라지면서 변비가 없어진다. 장 운동이 빨라지니까 1.5m 통과하는데, 1.5m 통과하는데, 전에는 3일 걸렸는데 지금은 얼마 만에 나온다고요? 2시간 만에 나와버리니까 변비 걸릴 여가가 없어요. 수분 흡수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걸 평생 먹고 살아야 되나요? 요거는 당장에 지금 급하니까 한 거예요. 이게 응급처치죠, 사실은. 예, 응급처치지 이거는 약이 아닙니다. 진짜 약은 어떤 거예요? 요게 진짜 약이에요. 예, 요걸 하면서 요걸로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넘어가면 다시는 평생 동안 절대로 변비로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요건 왜 이걸 먹으면 왜 변비가 안 생겨요? 금방 여기서 답을 얘기했는데. 예? 생섬유질이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요 수산이 장벽을 자극하는 거나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한 더 큰 문제가 여기 건강을 위해서 숨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생섬유질 속에는 우리 소장 속에 유익균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삶은 섬유질 속에는 유익균이 생산되지 않아요. 소화불량되면 소화불량됐을 때 소화불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장 속에서 음식물이 썩는단 말인데 요때 소장 속에서는요 부패균이 성장합니다. 부패균은 유익균이에요, 유해균이에요? 요건 유해균이거든요. 우리의 장 속에는 유해균은 하나도 없도록 만들고 유익균만 충분하게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이 점점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간은 점점 더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 내 몸은 90% 회복한 겁니다. 무슨 병이든지. 알러지가 최초로 회복될 거예요. 알러지가 회복되면 피부병 없어질 거예요. 축농증 사라질 거예요. 눈병 없어질 거예요. 알러지가 없으면 장 속의 소화도 잘 됩니다. 알러지가 큰 문제예요. 예. 이게 삶아 먹는 거 이거 하나가 엄청 큰 문제를 만들어 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살라고 먹었지 죽으려고 삶아 먹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나 이 삶아 먹은 문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이유식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동안 계속 삶아 먹었어요? 몇 년 동안요? 예, 3년만 먹어도 고장내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인체를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6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60년 후에서 인자서 성공한 거예요. 못 망치는데.
예. 이 박수를 쳐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건 제가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쳐야 될지 이걸 묻는 거예요. 봐요. 지금 이게 사람은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모양새로 만들어 놓은 건요 진짜 우리는 울어야 될 판이에요. 예. 이제는 다시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죠? 예. 그래도 여러분 눈 속에 벌써 질문사항이 나왔어요. 뭔가 하면 그러면 밥은 삶아 먹어야 돼요? 안 삶아 먹어야 돼요? 앞으로 채소는 안 삶아 먹을 수 있는데 밥은 삶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질문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밥도 생걸로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생걸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뭐예요? 씨앗즙. 예, 씨앗즙.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생으로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미를 불려가지고 먹어봤어요. 현미를 불려보니까 웬만히 불려도 안 불어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틀 불리니까 겨우 불어났어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빨은 좀 아프지만 그런대로 고소하고 먹을만 해요. 됐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좀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밥 한 그릇치를 다 이게 그냥 씹어 먹으려 하니까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좀 했는데 여름이 되니까 불가능해요. 예, 여름이 되니까 하루 불리니까 괜찮던데 이틀 불리니까 다 씻어 못 먹어요. 불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연구한 게 씨앗즙이에요. 예, 씨앗을 갈아가지고 즙으로 마시니까 이거는 즙으로 마셔보니까 이빨 없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공짜로 입이 덜썩덜썩 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씹을 필요도 없이 좋아요. 당근하고 같이 갈았더니 맛이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또 이걸 연구해 봤더니 당근에 소화 효소까지 같이 포함되니까 밥보다 소화가 훨씬 더 잘 돼요. 예, 그 속에 있는 영양은 너무너무 좋아요. 밥을 할 때, 여러분 밥을 할 때 밥을 해봐요. 홍아씨도 넣고. 홍아씨 밥하면 밥 돼요? 안 돼요? 홍아씨도 넣고, 달마씨도 넣고, 참깨도 넣고, 메밀도 넣고, 쌀도 넣고 밥을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씨앗즙은 상관없어요. 씨앗즙은 홍아씨를 집어넣어도 기계가 이빨 아프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 잘 갈아가지고 맛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먹는 시간도 천천히 한 모금씩 먹어도 10분도 안 걸리네요. 예. 이제 이걸 하면서 생각한 게, 쌀 대신에, 현미쌀 대신에 벼를 사용하자. 벼를 사용한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백미보다 현미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예? 있어요? 무슨 이유예요? 껍질이 안 벗겼어요. 그럼 껍질 속에 무슨 영양이 있는가요? 예, 껍질, 쌀 껍질, 속껍질 있잖아요. 그 브라운 색깔 나는 거, 그 속껍질, 그리고 씨눈 속에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면 그걸 뺏겨내야 돼요? 안 뺏겨내고 그냥 먹어야 돼요? 망가뜨리려면? 뺏겨내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뻗어 먹은 거예요. 백미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았어요. 이거
뺏기 먹으면 영양이 없어진다. 그냥 먹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먹기 시작했는데 마귀가 가만 보니까 이래 나갔다가는 사람들 이제 다 놓치겠거든요.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현미밥솥에서 밥을 하면 푹 퍼지고 먹기 좋다. 현미밥솥에서 밥을 하니까 그 속에 있는 비타민 죽었나요? 살았나요? 다 죽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미네랄은 어떻게 됐나요? 미네랄 어떻게 됐어요? 네? 불활성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현미의 장점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네, 마귀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현미밥솥에 하면 백미밥처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 현미밥을 먹었는데도 병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유가 이게 다 죽었거든. 네. 그래서 그 영양을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대로 통째로 먹으려고 하니까 삶지 말고 생걸 그냥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속껍질하고 씨눈에 영양이 많다. 그렇다면 왜 거기 있겠느냐? 껍데기에 거기 왜 영양이 있겠느냐? 안에 있는 속의 탄수화물을 산화되지 않고로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있다. 그 항산화제가 있거든요. 비타민 E, 세레늄, 이건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게 이 사람이 먹으면 인체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만드는, 우리 간에서 만드는 SOD 얘기 들어보셨어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는 인체에서, 간에서 만든 강력한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예. 요게 있으면, 요게 간에서 제대로만 만들어진다면 우리 몸에 피도 절대로 산화 파괴되지도 않고, 여러분의 뇌신경세포도 파괴되지 않고, 여러분의 피부도 산화 파괴되지 않고, 여러분이 햇빛을 받아도 햇빛의 자외선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단한 항산화제예요. 이게 여러분의 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요거만 만들어진다면. 예. 요 재료가 뭔가 하면, 요게 뭐예요? 셀레늄이에요. 요 셀레늄이 들어가야 요걸 만든다고요. 예. 마귀가 요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요거 못 만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빨리 망가지죠. 그래서 요거 망가지게 하려고 하면, 못 만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삶아가지고 셀레늄을 산화셀레늄으로 만들어라. 이러면 산화셀레늄은 오히려 독성이 되고 SOD 만드는 재료가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음식을 다 삶아 먹은 이유가 왜 삶아 먹은지 이해가 가요? 그래도 우리는 현미밥을 먹었다는 위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백미 먹지만 나는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좀 먹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현미밥을 먹고 왔어요. 그래요? 근데 맨날 아파요. 예. 이유가 뭔가 하면 삶아 먹기 때문입니다. 야, 이것이 속껍데기 속에 있고 씨눈에 있는 거예요. 씨눈에 거기에 있어야, 씨라는 것은 그 식물의 씨앗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겨울에 얼지 않도록 수확해다가 곡간에 놔놨다가 얼지 않도록 보관했다가 내년 여름에 뿌려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씨앗은 그래야 돼요?
아니요.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놔도 지가 거기서 떨어지고 지가 나고 다 해요. 겨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영하 20도로 내려가도 얼어 죽지 않습니다. 안 얼어 죽고 그게 내년에 거기에 싹이 터서 올라온다니까 봄에. 이유가 뭔가 하면 전부 이것 때문입니다. 셀레늄, 비타민 E, 셀레늄, 강력한 항산화제가 얼어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게 인체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죠? 그래서 현미를 먹을 때 효과 보려고 하면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절대로 마귀한테 꼬여가지고 그래도 현미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소리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알고 난 뒤에 제가 이걸 안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전에는 난 생각에 현미밥솥을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현미밥솥 만들면요, 네, 히트칠 자신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현미밥솥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문제점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걸 아는 이상 나는 현미밥솥을 만들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미밥솥 안 만듭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현미밥솥은 안 만듭니다. 쿠쿠가 생각하기 훨씬 전에 제가 벌써 다 생각해놨어요. 네. 여자분들이 현미밥 잘 못하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현미밥 하면요, 눈 감고 먹으면 백미밥인지 현미밥인지 구분 못하도록 그냥 밥해요. 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저는 현미밥을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씨앗즙을 먹어라. 근데 현미가 좋다. 백미보다 현미가 그 영양 때문에 좋아요. 그죠? 그 영양 때문에 좋다. 그렇다면 현미 그 껍데기 있는 건 이름이 뭐예요? 왕겨. 예. 왕겨가 현미살을 감싸고 있어요. 그렇다면 왕겨가 그 감싸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나는 영양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물론 구조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양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이외로 큰 수확이 나왔어요. 현미 전체에 있는 속에 있는 칼슘 양보다도 그 왕겨 속에 있는 칼슘 양이 2배예요. 칼슘이 2배예요. 먹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왕겨는 소도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소 왕겨 먹여봐요. 당장 배탈 나요. 문제 생겨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놈이 너무 딱딱하고 야물어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소보다도 그래 한층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껍데기 벗기지 말고 그 벼 통째로 녹즙기에 갈았더니 갈아가지고 아무리 먹어봐도 왕기가 들어갔다는 걸 입에 감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워낙 보드랍게 갈아가지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겨 속에 있는 칼슘까지 다 빼서 먹는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농약을 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죠? 차라리 현미 안 먹고 말지, 그죠? 농약을 치면요, 그 속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때 거면 없는 게 아니라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거 뭐 농약 다 먹거든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찾고 찾아봤더니 저쪽에 메꾸라지 농법 하는 데가 있더라고. 예.
메꾸라지를 논에다 키워요. 그래서 메꾸라지가 벼, 멸구, 벌레라든지 이거 다 잡아먹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병이 안 생겨요. 여기다 약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약을 안 치고 하는 걸 샀어요. 사가지고 해봤더니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큰 문제가 있어. 야,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더라고. 검사를 해봤더니 겉껍데기하고 속껍데기 그 속의 사이에 곰팡이균이 새카맣게 있는 거예요. 곰팡이 무섭거든요. 아프라톡신 곰팡이는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또 연구를 했어요. 곰팡이를 싹 없애는 방법. 그래서 이걸 이제 소독을 했죠. 소독약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소독약 먹으면 또 안 돼. 그 소독약을 몽땅 다 녹여서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건조를 해서 내놓는데, 건조해서 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건조해서 내놨는데, 가정집에 가서 한 끼 다 먹어 치우면 괜찮은데, 그게 일주일 가면 그 속에 또 곰팡이가 또 새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보니까 알아냈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안에 수분 함량이 10% 미만만 되면 곰팡이가 안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10% 미만 되도록 건조를 하는 겁니다. 건조해도 그냥 집에 갖다 놓으면 봉지 뜯어가 놔놓으면 공기 중에 여름에 비가 오면 습도가 있어요. 그죠? 또 습도를 빨아당기면 또 금방 습도 함량이 올라가요. 10% 미만에서 쭉 올라가요. 20% 30% 올라가요. 그럼 또 곰팡이 핀다고요. 적시 안 먹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엔 또 봉지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진공 포장을 해야 돼.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진공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서 가위로 딱 잘라 뜯어놓으면 또 똑같아요. 하하, 이게 또 안 되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장할 때 지프 달린 포장을 사용했어요. 뜯어 쓰고 지프로 딱 잠가 놓으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열흘은 충분히 보관해도 되도록 해놓은 거지. 그 연구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씨앗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저 메꾸라지 농법 한 거 그거를 수십 톤을 사가지고 전부 씻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또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조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로 벼를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 뭐 홍아씨라든지 벼라든지 메밀이라든지 이런 거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절단 나요. 그럼 반드시 삶아 먹든지 해야지 그냥 못 먹어요. 왜냐하면 안에 곰팡이가 있거든요. 반드시 겉껍데기하고 속껍데기 속에는 곰팡이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게 꽉 막힌 게 아니거든요. 열렸거든 끝이. 그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곰팡이가 딱 생긴다고. 그래서 그거 사서 집에서 적당히 해 먹다가는 곰팡이 계속 먹는 거예요. 생굴로 먹는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한 개 한 개 연구에 들어가면요 깊이가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래서 진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는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들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요 밑에 아마 내려가면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변비는 이제 자신 있어요? 변비가 해결되면 깨끗한 피가 되나요? 깨끗한 피 됩니다. 깨끗한 피가 되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간 기능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이 1000냥이면 간은 몇 냥이라고 해요? 900냥. 그 말은 내 몸의 전체 건강의 90%가 뭐다? 간이다. 간이 건강하면 내 몸은 건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어디다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간 기능 저하가 생기는 거죠. 이걸 평생토록 만들어 왔습니다. 간 기능 저하. 지금 현재 간 기능이 좋아요, 나빠요? 형편없는 상태가 됐죠. 그런데 병원에 검사해 보면 간 기능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못 합니다. 간 기능이 좋냐 나쁘냐. 병원에서 좋다 하던데 좋다고 말하면 병이 있는 게 답이 안 되고 나쁘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병원에 좋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오히려 오리무중이라 하는 거예요. 자, 간 기능이 좋으면 절대로 병 걸릴 수가 없습니다. 예, 간 기능이 좋은 위험 환자는 없다. 왜요? 간 기능이 좋은데 왜 위험이 안 생겨요? 간 기능이 좋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피는 깨끗해지고, 그죠? 예. 그러면 저항력 좋아지고, 저항력 좋아지면 위험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간 기능이 좋은 무좀 환자도 없습니다. 무좀이 있다면 반드시 간 기능이 나빠야 무좀에 걸립니다. 예. 간 기능이 좋은 백발도 없습니다. 예.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간 기능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 간이 SOD 효소를 잘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이거 어디서 만든다고요? 간에서 만들어요. 예. 간 속에서 만드는데 세레늄을 이건 제하고 세레늄을 아무리 공급해도 간 기능이 나쁘면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이걸 공급하고도 간 기능이 좋게 해야 만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거 먹었는데 왜 빨리 회복이 안 되지? 왜냐하면 아직은 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먹은 것만큼 착착 회복돼야 답이 맞는데, 그죠? 답이 안 맞아. 이유가 뭔가 하면 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